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다. 장난으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혼 몇 가지 말씀드렸죠. 쟤랑 나랑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면 쟤랑 나랑 잘 살까요? 살 곳이 없으면요, 결혼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이나 이혼이나 형사 분쟁이나 개인 회생 파산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갈등이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분쟁을 예방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분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되자.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의 힘으로 다른 사람한테 생각 당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분쟁에 휘말리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한다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거나 그럴 일은 예방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혼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결혼을 잘 하려고, 그러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결혼 관련해서. 결혼을 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언가 쎄해. 그럼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혼 몇 가지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종교가 다른 결혼, 그리고 경제력,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제가 장난으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결혼은 이립이 된 사람이 이립이 된 사람과 하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립이 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그리고 종교가 달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그런 경우에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100%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쟤랑 나랑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면 쟤랑 나랑 잘 살까요? 내가 가난해, 우리 집이 가난해, 쟤네 집도 가난해. 그러니까 서로 힘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겠지. 이게 논리적인 결과인가요? 혹은 내가 이혼이란 아픔을 겪었어. 근데 쟤도 이혼을 했어. 돌싱이죠, 둘 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아픔을 잘 아니까 보듬어주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건 말이 되나요? 이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착각이죠. 내가 그냥 쟤랑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근데 전혀 합당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에 힘이 없으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결핍에 꽂히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의 결핍은 그냥 결핍이에요.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혼을 했어. 내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해. 그런 아픔이, 아니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그 아픔이, 그 결핍이 죄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이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드릴 분도요, 이제 결국은 개인 회생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역시 그랬어요.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 저 사람도 그래. 근데 우리는 젊고 성실하게 일하면 되겠지. 일단 살 곳도 없어. 여러분, 살 곳이 없으면요, 결혼하지 마세요. 돈 벌고 결혼하시는 거예요. 친정에 들어가서 살면 돼. 여자 입장에서는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러지 마십시오. 둘이 살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산다. 그렇게 시작하실 거면요, 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돈을 더 벌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된 상황에서 하는 게 결혼입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싶죠?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한다는 건 둘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공간이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그죠?
결혼하고 싶다고, 아기 낳고 싶다고 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해. 정말 무모한 거죠. 사랑하니까 돈이 없어도 결혼한다. 살 집이 없어도 일단 결혼해.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자. 우리 집이 어디예요? 우리 엄마 집에서 살자. 우리 아빠 집에서 살자죠. 그러면은 부모님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이분은 친정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전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둘이 열심히 하면이에요. 근데 얘가 열심히 안 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혼할 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 아이도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죠. 축복받은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친정집에 얹혀서 살고 남편은 일도 안 하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폭행하고 폭언하고 친정집에 얹혀 사는데도 거기다 아이는 태어나. 뭐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 항상 베스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최적의 조건. 마치 진공 상태 같은 조건을 원하는데 우리 현실은 진공 상태가 아니거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현실 세계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비바람 전혀 몰아치지 않는 그런 온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진공 상태, 더 나아가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결혼 생활 계획을 막 세우면 당연히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이혼으로 관계를 끊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자,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돈을 벌면서 자녀들을 키우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이혼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요. 자,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 이분의 실제 워딩입니다. 그때는 왜 어른 말씀을 안 들었는지, 왜 하지 말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지 이제 겪어보고 당해봐야 깨닫는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도 너무 늦게 깨닫진 않았어요. 30대에 깨달으셨으니까. 물론 아이는 이미 둘이 생겼지만 5, 60대에 깨닫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근데 이혼도 우리 제대로 안 하죠.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만들어 놓은 곳이 진흙탕이라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소송을 통해서 새롭게 진흙탕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또 자기 생각을 기만하면서 빨리 이혼하려고 노력하죠. 빨리. 이혼 절차를 빨리 해.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 분할도 안 해. 자, 여러분. 빚도요, 재산이에요. 그죠? 나눌 게 없으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빚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내 빚이 지금 얘가 내 명의를 갖다 쓰면서 어떤 빚을 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빨리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런 협의 이혼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협의 이혼. 받을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빚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빚이 막 튀어나와. 이혼하고 나서.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혼이라는 건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매듭을 짓고 이혼하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대충. 자, 결혼도 대충대충 했어. 이혼도 대충대충 하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요. 생각이 똑같아요. 생각의 구조가. 결혼할 때 자,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알아. 근데 둘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잘 될 거야. 하고 결혼했어. 근데 안 됐죠. 이혼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얘만 없으면 돼. 나는 얘만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아이들 건사할 수 있고 양육비 하나도 안 받아도 돼. 상관없어. 그냥 나는 얘랑 빨리 이혼만 하면 돼. 이혼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이혼을 해요. 근데 뭐 양육비는 줄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닌데 얘가 결혼 생활 동안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은 것들이 막 속속 날라오기 시작해. 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명의자는 나야. 나는 이미 이혼했어.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할 때도요. 매듭을 정확히 지고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했는데 협의 이혼을 했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이혼하는 걸로. 이혼만 해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 이혼을 했어. 그리고서 잘 이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아마도 남편이 해놨겠죠. 내 명의로 내가 모르는 빚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열심히 사셨지만 거기다가 나를 돌봐주는 친정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 그럼 나는 이제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일단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빚을 갚는데 쓰면은 나는 계속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살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논 적도 없어요. 계속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의 채무는 여기저기 소액 채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채무 합계는 5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분의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변제 계획안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약간의 재산이 있었어요. 소액의 예금과 보험 환급금하고 뭐 소형 자동차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분이 명확한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사업자였단 말이에요. 자기 사업을 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거죠. 조그만 하지만 여자분들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손재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반찬 가게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런 작은 것들,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개인 사업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사업소득을 잘 증명해서 25% 변제율로 인가받아서 개인 회생을 했고 지금 잘 변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생이 이분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개인 회생을 했지만 나중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고 일단 25%로 감액된 이제 채무를 갚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경제적으로 한 명의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이제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개인 회생을 하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본인도 기여를 하게 되겠죠. 경제활동을 하는 한 명의 구성원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분의 가족, 아이들, 그러니까 이혼을 하셨는데 그 아이들과의 새로운 삶을 이제 잘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하는 그 구성원으로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교훈은 뭐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라.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지만 매듭은 지어라.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결혼과 결혼 생활, 이혼, 개인 회생 파산은 어떻게 한다?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 자, 이분이 앞으로 남은 숙제는 뭐냐면요.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이분의 몫이고, 그리고 이제는 일입을 하셔야죠. 이제는 나답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에 이런 강의는 없었다. 아는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서 일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